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생기초 한국사 워밍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후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 조선 사회를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랜선으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자료가 3개가 올려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그린 절대 연표라고 하는 여러분 요 자료가 하나 올려져 있고요. 그걸 다운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수업을 들으시면서 주요 용어 그리고 주요 개념을 잡아들이게 한 활동지가 하나 더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요즘에 학습지가 여러분 좀 유행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사 학습지 푼다고 생각하시면서 요거 하나 다운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의 모토는 수업을 들으면 아무리 센 기초라도 그 순간 문제를 푼다. 이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센 기초 단계 그 다음에 다시 기본 이론 그리고 심화 이론 들으실 때마다 실력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어느새 여러분 합격수기 쓰는 여러분을 만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비록 짧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갖고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다시 확인 문제에 놓아드렸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10개가 있는데 일단은 1번부터 8번까지는 충분히 이 강의 듣고 풀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9번, 10번 문제는 못 푸십니다. 그래서 요 9번, 10번이 결국 우리의 합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고요. 그런 것들은 올인원 선왕사 들어가서 확실하게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요 고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4강 후삼국 고려 시대 요 후삼국 시대부터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절대연표 펼쳐놓으시는데 절대연표에 없는 내용들을 좀 PPT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지금 갖고 온 PPT는 저의 여러분 최대 엄청난 그 수험생들이 특히 합격생들이 정말 강추해 주시는 연결고리 그 교재에 있는 시대사 도표를 좀 끊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기초 강의에서는 뭐 그것까지 안 보셔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흐름상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고 갈 겁니다. 그럼 여기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국시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남북국 발해와 통일신라를 얘기했는데 이 통일신라 여러분 출발은 신라는 미약했지만 어느 순간에 가장 강력한 통일국가가 됐고 그러나 결국은 10세기 들어가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 영토 안에서 후 백제, 후 고구려, 그리고 신라 이렇게 삼국이 다시 병립하는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고려가 나와서 고려가 다시 민족의 재통일을 하게 되면서 고려가 열리게 됩니다. 고려 우리가 4강 때는 고려 볼 거고요. 5강 때는 바로 여기 조선 전기 볼 거고요. 6강 때는 조선 후기 보면서 가장 중요한 꼭 알아야 될 흐름과 함께 주요 개념들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삼국 요 상황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 절대 연표에 여러분 있는 내용이죠. 거기 한번 쭉 보세요. 900년에 신라인이었던 견훤이 농민 출신이었죠. 그가 후백제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901년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던 잘 아시는 애꾸는 궁예 바로 이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죠. 그리고 신라는 경상도로 쫓겨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궁예가 좀 여러분 좀 오늘 얘기하면 좀 그런 정서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었죠. 남을 믿지 않고 남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자기가 바로 그 독심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결국은 백성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의 오른팔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궁의 오른팔이었던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고려를 세우잖아요. 918년에. 그래서 고려, 나라 이름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했다 또는 구려를 계승했다. 바로 고려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발해, 신라가 있을 때 위에는 발해가 있었는데 이 발해는 또 거란에 의해서 926년 멸망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935년 신라는 고려에 또 항복합니다. 그래서 신라 마지막 왕 경수당은 그냥 자신의 영토와 백성을 이끌고 그대로 고려로 들어가요. 그리고 936년에 후백제 바로 치게 되면서 936년 통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과정 여기가 바로 후삼국 분열기인데 잠깐 지도로 볼게요, 여러분. 첫째 주에 활동지로 여러분 지도를 하나 드렸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서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뭐를 보는 거다? 변화를 보는 거다.
자, 이걸 여러분 입에서 딱 나온 순간 여러분 이미 자, 생기초가 아닙니다. 어느새 수준 있는 자, 여러분 수험생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땅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때 통일신라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불안전한 통일을 했었죠. 이러한 상태에서 신라는 경상도로 쫓겨가고 그리고 여기 후백제가 바로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서 나라 세우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는 처음에는 송악 이 송악이 지금 여러분 개경이에요. 또는 지금 개성이죠. 개성. 여기서 나라 세웠다가 좀 이따 철원으로 가는 거죠. 이미 여기서 변덕이 느껴집니다. 궁의 변덕이. 그리고 다시 이 후고구려 이 안에서 철원에서 바로 고려가 세워진 거고요. 그리고 고려는 좀 있다가 다시 송악으로 즉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자 후삼국 분열기였고요. 그러면서 최종 승자 자 고려가 되는 거죠. 자 고려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왕조사인데 여러분 3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918년에 고려가 세워져서 936년 후삼국 통일했고 그러나 1392년에 또 멸망되는 나라 이게 바로 고려인데 자 어쨌든 고려가 건국되면서 자 이제 고려라는 사회는 앞에 자 사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를 중세사회라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가볍게 보세요. 자 고려가 중세사회라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자 얘기하는데 뭔가 앞의 사회와 변화 즉 달라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첫 번째 힘 여러분 주목이 바뀌었습니다. 즉 집권 세력이 바뀌었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자 중앙의 진골 귀족 이들은 중앙 세력이었잖아요. 근데 고려의 첫 번째 키워드는 호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호족은 지방 세력이에요. 지방에 있었던 중앙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자 그 세력들이 드디어 고려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려 세우 왕건도 송악의 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중앙 세력에서 지방 세력으로 바뀌었다. 이건 굉장한 변화죠. 그래서 지배층의 교체. 두 번째, 바로 이 유교. 자, 유교를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시면요. 고려는 자, 정치 이념은 유교고 자, 그리고 그들의 자, 그냥 종교. 그들의 종교는 여러분 불교였어요. 신앙은.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려의 관료였다고 칩시다. 그럼 아침에 자, 관복 입고 출근하시죠? 출근하시면 공자님 말씀에 의해서 충효의 논리에 의해서 특히 이 논리에 의해서 자, 근무하시죠. 그리고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오늘 하루 잘 살았나? 바로 그걸 한번 반성하는.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같이 가는 나라. 이게 바로 고려였어요. 조선은 숭유 억불의 나라잖아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누르는 나라. 그래서 나라마다 그런 시대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사에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시면 이 고려의 유교의 변화 그리고 불교 이거를 좀 여러분 강조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고려사에는 특히 이 중앙에 여러분 자 이 지방의 호족들이 일부가 중앙으로 가서 자 한 명은 왕이 됐고 나머지는 지배층이 돼요. 그다음에 자 나머지는 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호족들이 세운 이 고려 사회는 중앙 문화와 지방 문화가 너무 개성 있게 서로 다르게 발전된다는 거죠. 늘 중앙 문화는 세련되게 이게 상감청자의 나라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방 문화는 또 여러분 개성 있게 엄청 규모가 큰 거칠지만 자, 규모가 큰 불상들이 나와요. 굉장히 개성 있는. 그래서 중앙 문화와 지방 문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소위 은진미략이라고 하는 과거에 왕조사에서 만든 자 불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바로 이 불상인데 자 어쨌든 자 중앙 문화와 지방 문화가 자 서로 성격이 다르면서 같이 발전하는 이게 바로 고려사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이 다시 통일됐잖아요.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출발 자체는 통일신라 영토 안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이제 고려사회 여러분 그 절대연표 보시면 뭔가 이민족하고 싸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때 자 이 북방 이 북쪽이 좀 여러분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자 이 거란, 여진, 몽고, 홍건적 왜구 이런 이민족이 시기별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고려는 그들과 싸우면서 여러분 점점 영토를 넓힐 거예요.
그래서 자, 고려가 망할 때쯤 가면 특히 공민왕 때 국경선이 압록강 중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강력한 민족의식이 여러분 나오는 시기. 그래서 고려는 고려의 대외관계는 공무원 시험에서 진짜 좋아하는 주제예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고려사에 본격적으로 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여러분 이제 컬러도 푸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한테도 컬러를 올려드렸는데 프린트를 뽑으니까 여러분 흑백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좀 컬러를 뽑으시면 좀 더 좀 재밌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사회. 요거는 저의 교재 연결고리에 있는 여러분 자 그 도표인데 일단은 요거 그냥 좀 벅차지만 사실 이게 고려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고려는 자 태조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자 마지막 왕 공양왕까지 34명의 왕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호족. 자 호족이라는 세력에서부터 출발한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호족은 누구냐. 자 용어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신라 하대 때 즉 신라 말에 자 지방에서 자 나온 세력이고 이들은 중앙정부의 비판적인 반, 이 반이란 그야말로 여러분 자 중앙정부의 비판적이면서 또 하나 거의 반반 거의 독립적 세력이라는 거죠. 자기 사병을 갖고 있어요. 자기 군대를. 그 다음에 또한 농장이란 개인의 토지죠.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래서 농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지방간이 아닌데도 이들이 그 지방에서 중앙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관리보다 오히려 지방 호족들이 더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칭 내가 성주다, 자칭 장군이다 이러면서 이들이 거의 독립적 세력을 갖고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족들이 자 신라 말에 여러분 여기저기 나왔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자 왕건 그가 태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한 명은 왕이 되고 나머지는 중앙의 관리가 되거나 지방의 호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앙의 관리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새로운 귀족, 문벌 귀족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는 너무 문중심의 사회로 가다 보니 무들이 쿠데타 일으킨 나라. 그래서 또한 무신들이 1170년부터 1270년 100년간 권력을 잡은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면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여러분 이 왕들 외울 필요 없다. 여러분 항상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예전에 합격수기 보면 나는 고려 왕들, 조선 왕들 다 외웠다. 업적 다 외웠다. 그분은 장수행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요 왕만 봐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빠르게 합격할 수 있다. 그걸 강조하는데 여기 왕들은 의미가 없고 무신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무신들은 그러나 무였어, 여러분. 행정적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 공무원들을 뽑기 시작해요. 이게 신진, 즉 뉴, 사대부, 지식인들. 그래서 과거에 자, 이 지방에 있던 호족, 즉 향리, 이들이 이제 향리가 되는데 이들의 여러분 자 자제들로서 이들이 과거를 통해서 사실 자 새로운 또 자 세력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미약해요. 이런 상태에서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고려 때 몽고와 싸웠고 그리고 결국 몽고가 원나라 되면서 자 원나라 간섭기 즉 원나라 부마 국가 즉 사위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사위 국가로 전락하게 되면서 자 권문세족이라는 친원파 관료가 나오게 돼요. 친원파 원나라에 딱 여러분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친원파 관료들이 있었고 이들이 또 싸워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엄청난 여러분 개혁의 분위기가 돌다가 이쯤 가면 또 망할 때쯤 되면 이 지배자들이 썩어가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 썩고 자 개혁적 성향 전혀 없고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분위기 마치 신라 말과 똑같은 분위기 나오면서 다시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자 신진사대부 그중에 정도전 이들과 함께 자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사를 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려사의 전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보시면서 자 이제 전체 틀 잡아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저의 연결고리에 있었던 여러분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시면 그 연결고리 시대사 도표 많이 볼 거니까 미리 한번 여러분 예습해 보시고요. 예습했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다시 절대음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려 자 이제 주요 왕 중에 태조 있었고요. 자 광종 있습니다. 특히 광종 때는 가볍게 보세요. 과거제도 드디어 능력 중심의 여러분 이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 경종 때 들어가면 경종이라는 임금은 뭔가 전시과를 시정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정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시과가 시작됐다. 그래서 시정 전시과 이걸 실시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요거는 확실하게 잡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동지 옆에 펼쳐놓고 지금 자 자료가 여러분 3개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세요. 자, 그러면 전시과 이거는 꼭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전시과가 뭔지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팥전자에 땔감 시자요. 전시과. 자, 그러면 뭐냐면 자, 관리들이 국가에 충성을 하잖아요. 지금의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되시면 자, 월급 받듯이 바로 자, 고려의 관리들도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토지와 그리고 자, 이 나무를 벨 수 있는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관리들에게 근무의 대가로 농사지을 땅, 즉 밭전자. 그 다음에 땔감, 즉 과거에 여러분 가스불로 밥 해먹은 거 아니니까 자,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자 떼서 밥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 자, 이 시자. 그래서 전시를 자 주었던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뭔가 토지와 나무를 벨 수 있는 권한을 줬구나.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든든합니다. 우리 이따 되게, 자, 난이도 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문제도 다룰 수 있어요. 밭, 진짜 땅을 주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진짜 준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자, 과거에 여러분, 백성들은, 토지가 있는 백성은 국가에 토지세를 낸단 말이에요. 자, 그렇듯이 자, 그 토지세를 내는 것을 관리에게 대신 걷게 하는 거예요. 네가 걷어서 자, 먹고 살아라. 이걸 우리가 수조공이라 부르거든요. 즉,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자, 우리 생기초 여러분들 이게 생기초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마무리할 때도 여러분 빠르게 한번 머리 식힐 때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개념 소유권, 수조권 이 개념을 여러분 지금 다 같이 5번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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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소유권은 그야말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땅 주인이에요. 자, 관리에게 토지 준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다. 자, 그럼 뭐다? 수조권. 자, 5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조권, 수조권, 수조권. 그럼 갑자기 수조권하다 무조건 이렇게 간 건 아니겠죠? 어쨌든 자, 수조권이란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관리에게, 즉 관리 개인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수조권이란 단어는 진짜 중요한 자,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잡아놨고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양 하나 제대로 해볼까요? 자, 태조 때는 계곡공신들에게 뭔가 여러분 뭘 줘야죠. 그땐 토지였단 말이야. 역분전을 줬어요. 일도가 나라 세울 때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그래서 일종의 공신전이죠. 공신전 같은 거. 이게 역분전이고요. 경기도 땅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 이 경종 임금 때 드디어 관리들에게 전국의 땅을 대상으로 전지와 시지를 이지어로 마셨죠? 전지란 뭐다? 땅. 시지란 땔감.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인 거죠. 이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얘는 나무를 벨 수 있는 땅. 나무가 있는 땅. 자, 이걸 주었죠. 그래서 자, 뭔가 관료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시정 전시과. 자, 문무직상관에게 자, 관직의 고와 인간성. 여러분 인간성 들어갔다는 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이따가 목종 때 개정이 돼요. 뭐가 빠진다? 인간성이 빠지죠. 같은 구급 공무원인데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 이유가 뭐야? 제 인간성 좋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인품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여러분 계곡공신 후손들에게 조금 더 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역분절을 모체로 하다 보니까 그 성격이 살짝 들어간 거고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그건 빠지고 오로지 관직만 여전히 문무직상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여기서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한자 세대가 아닌데 그래도 공무원 될 여러분들은 국어에서 기초 한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생활 한자. 왜?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 자, 민원 처리 보실 때 다 공문서가 한자예요. 그래서 이 과정인데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좀 푸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직상관이란 또 뭔가? 자, 이거죠. 직상관. 직상관이란 직관과 산관. 관리란 여러분 이건 관직관자고. 그래서
직과 산의 여러분 합성어인데 직관이란 현직 관리, 상관은 흩어질 산자, 즉 전직 관리. 결국은 현직 관리할 때도 수조권 받았고 퇴직하고 나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직상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직상관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그럼 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수조권지가 부족해지겠죠. 왜? 퇴직해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문종 때 경정전시과, 경정전시과란 다시 경자, 다시 고쳤다. 개정전시과를 다시 고쳤다. 결국 뭐가 없어진다? 네, 산이 없어지죠. 퇴직한 관리에게는 주지 않겠다.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 자, 지금 준다는 얘기는 진짜 대답해 주세요. 땡땡땡이 아니라 땡땡땡이다. 자, 땡땡땡 뭡니까? 예, 바로 소유권이 아니라 땡땡땡 수조권이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조권이란 보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다. 그걸 꼭 생각하시고요. 자, 얘는 정말 중요한 거죠. 나중에 자, 우리가 올인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여러분, 자, 내용들이 뭐 또 들어가지만 일단 먼저 이 뼈대부터 잡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뼈대를 잡아놨습니다. 자, 고려에서는 이 전시과라는 말,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경종 때 시정전시과, 그 다음에 성종 때 전국에 12목, 즉 여러분 행정구역이에요. 12목을 두고, 자,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종 때, 자, 좀 전에 고려 들어갈 때 말씀드렸지만, 고려는 이민족하고 여러분, 항쟁사입니다. 그래서 대관계가 진짜 잘 나와요. 특히, 서희, 거란. 어느 날 거란이 쳐들어와요. 근데 고려의 조정에서는 막 쫄고 있었어요. 근데 서희가 배짱 좋게 내가 한번 외교적으로 담판해보겠다. 그래서 가서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새치어로 말 몇 마디로 영토를 얻어내요. 그래서 이 서희의 여러분 외교 담판은 검정고시, 자, 중고등학교 모의고사, 한국사 검정, 그리고 공무원 시험. 베스트죠. 자, 그러면, 자, 그걸 볼 건데, 일단 먼저 배경부터 보셔야 돼요. 왜 거란은 뜬금없이 쳐들어왔을까? 모든 거에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뭐냐면, 고려가 여러분, 송나라, 이때 중국에 이제 송나라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려는 이 송하고 친송 정책 피고, 그러면서, 자, 북진 정책, 위에 있는 유목민족을, 자, 공격하는 북진 정책을 핍니다. 특히 이 당시에 거란이 있었었죠. 여러분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거란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습니다. 고구려는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발해와 고려의 공통점은 고구려 계승국가, 형제국가죠. 이 형제국가를 멸망시킨 거란, 얘들은 원수인 거죠. 그래서 고려는 기본적으로 거란에 대해서 대립적 정책을 피고 저 바다 건너 송나라에게 우호적 정책을 폈단 말이죠. 자, 그러자 열받은 거란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짠! 여기서 우리는 자, 볼게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비록 절대 연표지만 진짜 여러분 최소한 20문제 중에 이 9강이 듣고 10문제를 풀게 하자. 이게 이제 모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걸 위해서 준비를 엄청 많이 해놨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그때 온 적장 소송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나라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야. 그러면 아까 지도 보시죠. 이 땅. 통일신라는 대동강에서 온 산만. 자, 고려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땅은 원래 우리 거였어. 그대 나라가 침식하였어. 그리고 또 우리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도 니네는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고 있어. 그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니 만일 땅을 바치고 국교를 맺으면 니네 무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자, 서희의 이 외교 담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이따 또 학위 문제 보겠지만 서방지 문제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너무 쉽게 냈고요. 또 예전에 7급 시험은 여기 가로놓기가 있었어요. 이제 내다가 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로놓기 빵꾸가 하나 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를 하고 평양에서 도읍했어. 만일 영토의 경계를 따진다면 니네 나라 동경도 사실 우리의 영토에 있어. 우리가 침식한 게 아니라 니네가 침식한 거야. 또한
압록강 내외에 여기에 지금 여진족이 자꾸 활구하고 있어. 이게 7급에서는 요거를 빵꿀 냈죠. 거란하고 외교답판인데 갑자기 여진 얘기 나옵니다. 자, 여진이 할거해서 니네 나라에 좀 인사 좀 가려고 하는데 잠깐 여진이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못 가고 있어. 니네 지금 어차피 힘들게 왔잖아. 그러니까 여진을 내쫓아주고 우리의 옛 땅을 찾아주고 거기에 성보를 즉 성을 쌓아준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니네 나라에 길이 생겼으니 갈 수 있지 않겠니? 이 얘기한 거죠. 그러자 이 소송령이 그래 그러면서 자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지역 6개 동네를 자 넘겨줍니다. 이게 강동 6주예요. 강동 지역의 6개 동네. 그래서 자 그럼 여기 흥하진, 뭐 귀주, 통주, 곽주, 철주, 용주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 여기 청천강 위 압록강 입구에 6개 동네를 얻어냈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여러분 최고예요. 그래서 이 서희 같은 여러분 관리가 또 되셔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자 서희의 여러분 외교 담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자 영토 얻어냈어요. 근데 고려는 그 이후에 한마디로 쌩을 깠죠. 한마디로 뭐냐면 여전히 송하고 친하고 거란에 인사가지 않습니다. 열받은 거란이 다시 현종 때 쳐들어와요. 그래서 현종 때 2차, 3차 쳐들어오는데 특히 3차 의회 강감찬의 규지대첩이 있잖아요. 뭐냐면 서희가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우리는 내실을 기했죠. 그래서 자 2번은 한 번은 무력으로 나머지 2번은 한 번은 말로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무력으로 우리는 거란하고 싸움을 물리쳤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절대연표 들어가기 전에 요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또 연결고리 시대사 도표 내용인데 고려는 처음에는 거란 즉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였어요. 요와 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세기에는 여진이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또 여진과 갈등이 가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여진이 금나라 세우고 특히 인종 때 고려는 여진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대란 군신관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4대 예를 취해요. 그 다음에 13세기 들어가면 자 칭기스칸이 부족을 통일하고 우리나라에 6번 쳐들어옵니다. 몽고가. 그래서 이 몽고하고 무신들이 6번 싸울 거예요. 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짱뜰만 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이 몽골은 대륙에 있었잖아요. 얘네가 물에 약하죠. 바다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자 최후 정권 때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최씨 정권 무너지고 무신 정권 흔들리고 결국은 자 원종 때 몽고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됐고 우리는 원간섭기 즉 몽고 간섭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공부하다 보면 왕들 무슨 태조 해종 뭐 이렇게 조나 종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자 왕이란 명칭을 쓰는 때가 나옵니다. 무슨 충성할 충자에 충 무슨 왕, 충 무슨 왕, 충 무슨 왕, 왕왕왕. 이게 바로 원간섭기. 우리가 한 단계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공민왕의 몽고에 맞짱 뜨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공민왕 죽고 또 이 나라 지배자들 썼고 그러면서 새로운 여러분 사회가 또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 역사가 살아있는 무슨 생물 같은 느낌? 그래서 작게 시작했다가 전성기 됐다가 나라가 망할 때 늘 지배자가 썼고 거기에 새로운 여러분 개혁 세력이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바깥에서 외부 세력이 들어오면서 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연표 다시 볼게요. 자 서희의 외교담판 자 그 다음에 다시 현종 때 강감찬의 규대처 그래서 거란 몰아내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12세기 여진이 자 고개 들면서 특히 숙종 때 윤관이 여진을 또 칩니다. 그래서 동북 지역에 9개 성을 쌓아요. 요거 여러분 잠깐 지도 볼까요? 요거. 그래서 자 이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 우리가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압록강에서 동해안에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이 동북구성은 좀 이따가 돌려줘요. 여진한테.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자, 강동 육지 위치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만 동북 구성을 정확히 여기가 어디냐를 물어보진 않지만 대강의 감은 잡으셔야 돼요. 옛날 그러니까 일제 식민 시대 때는 여기야 니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 현재 우리는 아니야, 이쪽까지일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간도 일부 지역까지 올라갔다는 거, 이게 자, 동북 구성인데 중요한 건 1년 7개월 만에 여진에게 돌려져서 현재는 잘 알 수 없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120년 거기다 표시해 주세요. 절대음표에 1120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금나라, 아까 여진이 세웠던 나라가 금나라인데요. 금이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자꾸 고려한테 야, 군신관계 맺어야 된대 하면서 우리를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 금이 드디어 자, 고려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요. 그때 고려, 자, 문벌 귀족들, 김부시, 이자겸 이런 문벌 귀족들이 자, 금에게 4대, 즉 군신 관계를 오케이 합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 1120년에. 그래서 고려 여러분 이 북진 정책이 멈추고 우리는 관심이 내부로 쏠리면서 내부의 모순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1120년 이자겸의 난.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자, 그리고 1135년 묘청의 난이 일어나요. 묘청이 계속 인종 때 수도를 서경으로 자,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역사란 과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 왕도 사람이고요. 자, 또 이 문제가 또 발생했네. 여러분이 지금 실시간, 자, 라이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성종, 이런 왕들도 사람이고, 거기다 지금 여기 무슨, 자, 서희, 강감찬, 윤관, 이자겸, 묘청, 이런 사람들, 역사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를 물어보는데, 특히 그 중에 서희와 묘청은 정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묘청 스님 한번 만나보기로 할까요? 자, 묘청 스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비니 기자가 여러분 묘청 스님, 자, 죽어서 극라에 계시는 자, 묘청 스님을 한번 인터뷰해 볼까요? 자, 묘청 스님 어느 시대 사셨던 분이신가요? 고려 인종 때 활동했죠. 극락에 들어와 보니 요즘 청소년 교과서에 내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 예. 교과서에 묘청의 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종 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하신 분으로 결국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 왜 난을 일으키셨나요? 자, 김부식 같은 개경파들이 금에 대한 사대 정책을 펴고 있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묘청이 인종에게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묘청에 새로운 궁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소위 자, 묘청이 아니라 서경에, 자, 묘청이 서경에 지금 대화궁이라는 궁을 세우고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고 했는데, 그러면 역사에서 난이라고 할 때는 다 실패한 사건이에요. 결국 실패합니다. 누가 진압했냐면 역사학자였던 김부식이 군대에 이끌어가서 묘청의 난을 결국은 진압을 해요. 그래서 묘청이 어쨌든 수도를 옮기자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 그가 할 수 없이 서경에서 나라를 세우죠. 그러나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이게 묘청의 난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 묘청이 스님인데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 왜 우리는 이거를 교과서에 기록했을까? 바로 묘청의 난에 있는 민족의식 때문이에요. 서경. 이거는 고구려 계승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금을 섬기는 나라냐, 금을 쳐야 된다라는 민족의식하에 고구려 계승의식하에 난을 일으킨 거고요. 그러면 이 김부식은 바로 그는 신라 계승의식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자, 유학자로서 굉장히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김부식에 의해서 어쨌든 자, 이 묘청의 난은 실패했지만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교과서에는 묘청의 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거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 묘청 스님하고의 인터뷰 여러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니 기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1170년 다시 무신들이 후퇴일으켜서 앞으로 100년간 무신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1170년부터 여기 1270년까지 이 무신들이 권력 잡았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몽고와 총 6번 싸우는데 그중에 여러분 몽고 1차 힘들게 일단 맞짱 떠요. 다시 1232년 최후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깁니다. 그럼 아까 그 이유 하셨죠? 몽고는 물에 약했다. 그래서 수도를 옮겼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몽고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최후 때 8만 대장경을 조판합니다. 그러면 이 고려의 문화유산, 이 8만 대장경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잡아볼게요. 대장경. 대장경이 뭔가? 대장경이 뭐지? 대장경. 무슨 초조 대장경. 무슨 제조 대장경. 들어봤는데 대장경이 뭐지? 예.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조 대장경은 우리 역사상 처음 만든 거고 제조 대장경은 다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초조 대장경은 거란 침입 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이민족을 물리치겠다라는 그 의지하에 한쪽에서는 군인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스님들이 열심히 이 나무에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새긴 거죠. 근데 이 몽고 침입 때 이 초조 대장경이 불태워지게 됩니다. 몽고가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최후 정권에서 다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제조 대장경. 이게 8만 대장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인사에 있잖아요. 8만 대장경. 이번 달 6월 달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이 8만 대장경에 일반 시민들을 볼 수 있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명인가 20명 한번 들어갈 때 한 명이 아니라 하루에 인원일 것 같아요. 10명인가 20명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인원을 제한해서 이 제조 대장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줬다고 하는데 지금 이 8만 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그래서 이때 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민족을 치겠다. 이게 또 보인 모습이고요. 이런 대장경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속 이어서 볼까요? 1270년 다시 몽고와 평화협정 맺고 여러분 고려 왕실은 다시 개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강화도에 있는 무신들한테 모두 나와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들이 반발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저항이 삼별초의 저항 또는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삼별초의 저항, 삼별초의 항쟁 다 그 말이고요. 1270년부터 1273년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좀 있다가 진도로 갔고 마지막 제주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도나 제주도에 가시면 삼별초 항쟁 유적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업을 하나 시킬게요. 여러분 고려는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동시에 가는 나라인데 저번 첫째 주 강의에서는 고대사에 공부할 때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러면 고려는 천태종과 조계종이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계종, 서울의 조계사 이게 조계종 종파잖아요. 천태종과 조계종이 대한민국 불교의 양대 산맥인데요.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의천 스님과 진을 스님 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네요, 여러분. 단지 여기는 조금 이렇게 등을 똑바로 세우시고 여기는 등을 이렇게 꼬부라져 계시고 이거고 얼굴 보면서 이건 이 스님 의천이야, 이 스님 진울이야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대각국사 의천이 여러분 만들었고요. 여기는 보조국사 진울이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천태종은 교리 중심의 교종의 선종을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기에 좀 더 가까운 거죠. 통합이지만 여기는 거꾸로 참선을 강조했던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받아들인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교종과 선종의 통합인데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게 여러분 또 차이인 거죠. 그래서 고려사에
나중에 또 본 수업 들어오시면요. 자, 고려 중기는 천태종이 유행하고 고려 후기, 특히 무신정변 때는 조계종이 유행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이 고려에 또 중요한 이런 불교가 자,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 우리는 원간섭기. 근데 원나라가 자, 고려에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일본 원정이에요. 이게 충렬왕 때. 몽고에 열렬히 충성해야 돼. 충렬왕 때 우리는 일본 원정을 떠납니다. 2번 떠나는데 2번 다 실패해요. 일본에 태풍이 불면서. 그래서 일본은 이 태풍을 가미가제, 즉 신의 바람이라 부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왕 지나고 이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 공민왕이 원나라부터 쌍성총가부 원이 자, 쌍성총가부라는 영토를 직접 차지하고 끝까지 우리한테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무력으로 탈환합니다. 자, 그래서 자, 공민왕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공민왕.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왕이에요.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진짜 인기 있는 임금이더라고요. 자, 일단, 자, 이 공민왕하고 이 원나라 공주, 노곡공주의 찐 러브스토리는 잘 아실 테고요. 자, 그리고 그냥 가볍게 볼게요. 여러분, 신동이라는 드라마, 이게 공민왕이 자, 검문세족과 맞짱 뜨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끌고 와서 개혁을 하잖아요. 그 개혁했던 스님이 신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좀 많은 부분 역사 왜곡이 있었는데 기왕후, 이 기철의 여동생. 기철은 자, 검문세족 썩은 관료였고요. 그의 여동생 이 기왕후 얘기. 자, 그 다음에 다시 저는 이걸 안 봐가지고 여러분 신이라는 드라마를 안 봤는데 이건 판타지였죠. 근데 이 배경 속에 여기 주인공이 공민왕이 아니고요. 그냥 시대적 배경 속에 공민왕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공민왕 관련 배경을 갖고 여러분 이런 사극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속에는 많은 역사 왜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탁드려요. 제발 드라마 속에서 역사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셨습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여러분은 바른 역사를 저를 통해서 또는 좋은 역사 쌤을 통해서 또는 좋은 교재를 통해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공민왕이 바로 여기 화주 또는 쌍성총관보. 이 철령이 뭐냐면 고개 이름이에요. 철령에 위라는 관청, 철령위. 그래서 이걸 쌍성총관보. 철령을 두었다, 쌍성총관보를 두었다. 같은 말이고요. 이걸 드디어 탈환해서 드디어 공민왕 때 압록강 중류부터 여기까지. 이게 고려 마지막 국경선입니다. 자, 9시에 제가 고려 시작할 때 고려는 출발 통일신라 영토에서 시작했다. 끊임없는 북진 정책 결과 공민왕 때 가면 영토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민족의식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자, 공민왕 보셨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자, 우왕 때 이성계 유야대군 그리고 자, 1392년 이성계가 왕이 올라가면서 고려 왕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 조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성계가 여러분 이거 사극서 잘 나오죠? 자, 우왕이 자, 최영과 함께 한편 돼서 요동을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성계가 나는 늘 요동을 치자고 했던 무사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4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그냥 보세요. 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는 거.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거. 자, 거국적으로 원정할 경우. 이때 여러분 일본이 계속 자, 쳐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구의 침입에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또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장마철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우왕과 자, 최영이 이성계에게 나가라고 했고 이성계는 결국 압록강 입구에 작은 섬 위야도에서 회군, 군대를 돌립니다. 이 회군이 역사를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의 첫 여름 또 문이 자,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신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제가 오늘은 이걸 갖고 왔어요. 이 연결고리. 여러분 이제 본 수업 들어오시면 사실 저는 우리나라 8시대를 정말 깔끔하게 도표로 하나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나중에 여러분 여기 자, 요 고려 11페이지 요 도표 하나로 요걸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요 정도에서 여러분 출발하시면 되지만 마지막 여러분은 자, 연결고리 그 도표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왕,
호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외관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함께 자 이제 고려사의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나간 자료 기출문제 보세요. 자, 2018년 소방지 문제였습니다. 다음 단판의 결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아까 소속령 서희. 그래서 이거 결과 자 뭐였다? 예, 우리 어떤 영토로 얻어냈다? 그냥 답이 보이네요. 강동 육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2022년 5과목이 다 원점수면 그만큼 공부할 과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는 진짜 더 정확하게 제가 많은 연구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 이거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PPT 하나에서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쉽게 지금 이 짧은 시기 안에 고려의 여러분 얘기를 기본 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론만 보시면 안 돼요. 꼭 문제와 함께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맞출 수 있네? 아 이런 거네. 그리고 좀 더 자 뼈대를 좀 잘 잡으면 되겠네. 그거죠. 그래서 저의 모토는 여러분 좀 쉽고 자 그러면서 재밌게 그러면서 바르게 가서 여러분을 국사에 절대 국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겠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2021년 다시 소방지. 여러분 제가 소방지 문제 가능한 한 국가직 자 유형의 문제에 여러분 자 패턴을 갖고 왔습니다. 다 행안부에서 낸 거죠. 소방지 국가직 된 거 아시잖아요, 다들. 자, 이거 이 사건이 뭐냐? 왕에게 건의하기를 저희가 보니 서경 어디 땅을 음양가가 말하는 대하사야, 즉 짱이야.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수도를 옮기면 금나라가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거야. 자, 누굽니까? 묘청의 난이잖아요. 묘청 스님이 아까 인터뷰 보셨잖아요. 서경으로 옮기자고 했죠? 지금 서경으로 궁궐을 옮기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진압당했다? 예,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게 진압당했어. 답은 1번인 거죠.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 다시 세 번째 문 가볼까요? 자, 이게 작년 2020년 국가직 7급은 한국사가 마지막 들어간 시험이었습니다. 취지자가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토지의도를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 나열했어요. 자, 태조왕건 역분전. 자, 신문학 때 관료점 지급 노급 폐지. 자, 지금 우리는 조선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삼각형하고. 자, 오늘 공부한 거. 목적은 인품과 공복. 공복이란 관복. 같은 얘기예요. 관복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시정전시가. 자, 좀 전에 시정전시가는 어느 왕이다? 예, 경종이잖아. 경종 때 시정전시가, 목종 때 개정전시가, 문종 때 경정전시가. 끝난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자 고려사회 자 기본 틀 잡아놨어요. 자 요거 잡아놓고 이제 여러분 이게 이례독인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시과 그리고 고려의 대외관계 그리고 공민학 요런 키워드 잡아놨고요. 자 거란, 여진, 몽고, 홍건조, 왜고 요 말을 갖고 여러분 본 수업 들어오시면 금방 국사 확 점수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고려사회 끝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조선사회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